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6일 저녁 6시입니다. 문재인, 추미애, 조국, 박범계, 김명수, 이성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법률가라는 점입니다. 법률가. 그 중에 조국 씨를 뺀 사람은 사법시험 합격자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법률을 이용해 가지고 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유식하게 설명한다면은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합니다. 법의 지배가 아니고요. Rule of Law가 법치입니다. 그것은 법의 지배를 뜻합니다. 그러나 Rule by Law, 법을 이용한 지배, 요게 바로 법을 악용해 가지고 법치를 농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Rule by Law는 법치 농단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뜻이죠. 이를 저는 법률가라고 부르지 않고 이들을 법률 기술자라고 부릅니다. 또는 법률 기능곡이라고 부릅니다. 법을 악용해서 독재를 하는 그 모범을 보인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습니다. 쿠데타가 아닙니다. 선동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집권을 한 다음에 또 수권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독재를 합니다. 법에 의한 지배를 하는 거죠. 당시는 바이마르 헌법 체제였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우리나라가 1948년에 헌법을 만들 때 참고로 했던 아주 모범적인 헌법입니다. 그런데 나치 정권 때도 바이마르 헌법은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었다기보다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위법을 통해서 수권법을 통해서 바이마르 헌법을 그냥 무력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요사이 공수처법을 통해서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가는 길이 바로 파쇼의 길입니다. 파쇼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 법률 공부를 한 사람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학 교육이 잘못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커리큘럼을 보면은 국제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징용공 배상 판결과 같은 아주 문제적 판결이 나와가지고 한일 관계를 망치죠. 원래 이 외교와 관계되는 판결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에 외교관 출신이 한 사람 꼭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외교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국가이익이 또는 국가의 안보가 절단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가장 나쁜 판결 중에 하나가 징용공 배상 판결이죠. 또 법률 기술자들이 하는 행태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정의를 내세웁니다. 이 나쁜 짓 할 때마다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선하고 우리는 정의롭다. 당신들은 적폐다, 쓰레기다, 수구다, 친일파다, 토착외구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로남불이죠. 왜 이런 행동이 가능하느냐? 교양의 문제입니다. 법률 교육에서 무엇이 빠졌느냐? 법철학, 법제사 교육이 참 약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제사, 법철학 교육을 하면은 이 법, 특히 우리가 모델로 하고 있는 이 서양법, 게르만법, 로마법,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역사적 연원을 알게 됩니다. 구속영장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구속영장 제도가 정착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느냐, 또 무죄 추정 원칙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없으니까 자의적으로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합니까? 법에 의한 집에는 인간 말살로 가는 경우가 역사의 여러 사례 중에 지금 대한민국도 그 사례에 포함되는 지금 비극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법률가들이, 깨어있는 법률가들이 있죠. 결국 오늘날 자행되고 있는 이 법치 파괴는 또 다른 정의로운 법학도에 의해서, 정의로운 법률가에 의해서 바로 잡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 밝혀진 것만 해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헌법 위반입니다. 법관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심판한다. 에다가 김명수 씨는 여당의 생각을 존중해서 재판한다 라는 기준을 멋대로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법률 위반이 아니라 헌법 위반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쟁이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쟁이 중에서도 가장 수준이 심한 거짓말을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합니다. 국회에 공문을 보내면서 임성근 부장판사와 만나서 탄핵을 논의한 적도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들통이 났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자입니다. 그리고 그만두겠다는 사람은 사표를 수리해야 되는데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탄핵을 받도록 함으로써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습니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거짓말쟁이, 헌법위반, 이 네 개를 한꺼번에 한 사람이 지금 대법원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수천 명의 법관이 참 치욕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결국 법관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취임사 때, 2017년 취임사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법관의 독립이 위협을 받을 때는 온몸을 던져서 맡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법관의 독립이 위협을 받을 때 온몸을 던져서 거기에 가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자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지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몇 단계가 오른 겁니다. 대법관으로 추천되는 경우에는 보통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 정도 돼야 됩니다. 그것도 대법관 정도입니다. 그 대법관은 경력자 중에 대법원장이 뽑히는 게 정상적이죠. 몇 단계를 띄었습니다. 몇 단계. 이거는 연대장을 합참의장에 임명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연대장을 합참의장에 임명을 하면은 얼마나 충성하겠습니까? 고마워서 감지덕지 하겠죠. 그걸 노린 문재인 정권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으로 몰고 가고, 판사들 중에서 자기들 기준으로 적폐 판사라는 사람들을 분류해가지고 검찰이 수사하도록 만들고,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 앞잡이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거짓말쟁이, 허위공문서 작성, 헌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를 한꺼번에 받고 있는 김명수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명된 다음에 이제 대법원에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때 대법원장이 양승태 씨입니다. 춘천에서 관용차를 타고 오면은 1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는데 거기서 굳이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지하철을. 또 버스 갈아타고 해가지고.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제가 기사 검색을 하다가 하나 찾은 게 있습니다. 조선일보 법조팀장으로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는 조백건 기자가 지하철 김명수는 연기였나 하는 칼럼을 썼더라고요. 이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기억에 생생할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2017년 8월 22일의 일이다.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 날이었다. 춘천지방법원장이었던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왔다며 이날 대법원을 방문했다. 그래놓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때 관용차를 쓰지 않았다. 춘천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동서울 터미널에 내려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해가지고 대법원 바로 앞 서초역에서 내렸다. 그가 대법원 청사로 걸어 들어오는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김 대법원장 측은 춘천지방법원장이 아닌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장에게 배정된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었다. 아, 참 깨끗한 사람이네요. 이런 이론도 있습니까? 춘천지방원장이 아닌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장에게 배정된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옛날에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어느 청백리 공무원이 대한민국 건국한 다음에 만년필을 2개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한 만년필은 공문을 볼 때 쓰고 한 만년필은 사적 편지를 쓸 때 썼다고 합니다. 나랏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기는 장면이었다. 그는 이날 기자들 앞에서 31년 재판만 한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이로부터 805일 뒤인 지난 5일이니까 이게 2년 전이군요. 2019년입니다. 대법원은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2017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때 재판 등에 써야 할 다른 예산 4억 7천만 원짜리 공사비로 돌렸었다는 감사원 지적을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아니, 재판에 써야 될 돈 4억 7천만 원을 공관 리모델링 비에 썼다고요? 이거 예산 전용 아닙니까? 국정원장, 이병호 국정원장, 이병기 국정원장,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적용된 게 뭐냐? 국정원 예산을 빼돌려서 입마이 폭했다는 게 아니고 청와대 예산으로 전용했다. 그걸 가지고 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징역형. 이것도 전용입니다. 전용. 그런데 이건 훨씬 더 그거보다 질이 나쁘잖아요.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공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더구나 대통령의 직속 부하인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전용한 것인데 이 경우에는 재판 등에 써야 할 4억 7천만 원을 공관비로 썼답니다. 전용했대요. 이러면 이거 김명수 대법원장 구속감 아닙니까? 실형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메시지 내용이 이러했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알린다면서 공관 예산을 전용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김 대법원장 취임 전이라고 발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호화 리모델링 논란은 전임인 양승태 대법원장 소관이고 김 대법원장은 무관하다는 것이었는데 법원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달랐다고 합니다. 이 조백근 조선일보 기자의 칼럼 내용입니다. 전용 예산 4억 7천만 원은 공관 내부 인테리어 비용으로도 쓰였는데 이 작업을 챙기고 지시한 사람이 김 대법원장 부부였다는 겁니다. 법원 내에서는 대법원장 부부가 공관 내부의 벽지와 커튼도 직접 골랐는데 상당히 비싼 것이었다. 공관 안 계단 난간까지 손보라는 지시를 했다. 그런데도 이 예산은 전 대법원장 때 결정된 것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뭐 잘못한 게 없다. 이래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리모델링된 공간에 그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판사 아들과 변호사 며느리를 불러들여 같이 살았답니다. 아니 지하철을 타고 버스 타고 올 때는 나는 관용차도 이 경우에 쓸 수 없다고 하던 사람이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왜 아들 변호사를 사게 합니까? 그만큼 따로 세금을 내든지 해가지고 국가 부담을 줄여야죠. 이거는 어떻게 뭐 횡령 이런 게 적용 안 됩니까? 법률 기술자들 같으면 충분히 할 텐데요. 공관에 공짜로 살게 하여 강남 아파트 분양 대금을 마련할 수 있게 도운 것이다. 손주들을 위해 공관 잔디밭에 그네와 모래사장, 축구 골대를 설치했다. 세금 들인 호화 리모델링의 혜택을 본 사람은 철저히 김 대법원장과 그 가족이었다. 그런데 전임 대법원장이 한 일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 2년 전 관용차를 거부하고 버스 지하철로 대법원에 온 것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다면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해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어떻게 모른다고 합니까? 모른다고. 내가 모른다고. 그 예산이 변칙적으로 아니 불법이라고 봐야죠. 불법적으로 전용되었다는 걸 모르고 그리고 다 돈 쓰고 문제가 되니까 그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더구나 그 양승태 대법원장을 감옥으로 보내는데 일조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인간 김명수는 어떤 사람이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